안녕하세요. 선한 로일러더 쌤입니다. 자,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수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힘겨루기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까지 압박을 하고 지금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 34,800만 회복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다. 자,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CPI 발표가 있다. 뭐 내일 또 PPI 발표가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CPI 발표에 지금 다들 지금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자,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보면은 뭐 간단하죠. 이제 예상치를 넘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자, 전년 대비해서 3.7%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3.6이니까 예상치가 거의 비슷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높죠. 그러면은 이제 올라간 거는 예상치보다 높은 거는 좀은 불만이긴 한데,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뭐 이번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뭐 예상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 전월 대비해서 이제 0.6%, 이거는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YOY로 전년 대비해서 4.3% 예상치 딱 그대로 충족했습니다. 대신 전월 대비해서는 0.3%인데 예상치가 0.2%다라고 하면은 요것 또한 소폭 예상치보다는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긴 높은데 너무나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그냥 무난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1% 정도니까 물론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좀 더 낮으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는 뭐 용납할 수 있는 정도 아니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4,000포인트 구간 뭐 한번 건드려주고 다시 쉬고 있다. 뭐 다우랑 다르게 나스닥은 편안하게 그냥 횡보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숨 고르기 하면서 휴식을 편안하게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FOMC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추석이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반등 기대감은 없다. 그리고 만기일 포지션 자체가 지금 2550 전후 구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력하게 치고 가기에는 수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강력하게 치고 가려면 뭐 선물을 대량 매수해야 되고 콜옵션을 대량 매수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콜옵션 뭐 한 2, 300억 이상 대량 매수하면서 위쪽 방향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위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뭐 2600 쪽으로 붙어갈 가능성은 너무 낮아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신 풋옵션 같은 경우는 계속 청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2500을 이탈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올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성 좀 줄이면서 이렇게 2550 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기일이라고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변동성이 좀 적은 구간이었다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은 이제 11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이제 코스피는 방어해주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을 좀 매도를 했죠. 장중에 1700억 중반대까지 매도했으니까 마감까지 한 500억 정도 재매수를 했다라는 것.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 이제 작년에 시장 누르면서 심리적으로 악화시킬 때 생각나죠. 그래서 장중에 누르고 장마감 때까지 이제 뭐 한 3분의 1에서 이제 절반 사이 정도 재매수하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계속 끝날 때까지 정말 안 좋으면은 눌러서 그냥 찍어 눌러버려야 되는데 마감의 일부 회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흔들기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종목들은 이제 급등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위에서 이제 탈탈 털리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제한적으로 이제 묶어두고 뭐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뭐 1.7%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밀렸을 거다. 요 정도로 체크하시면 돼요. 작년에 계속 시장 내내 달궜던 그 현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이제 버티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에 맞게 이제 90만 원 구간 이제 살짝 1000원 이탈했는데, 이 정도면은 해줄 만큼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정말로 밀려면은 뭐 80만 원대까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안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악의 경우는 여기 80만 원 흔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끝나느냐?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요 다시 한번 100만 원 안쪽으로 들어와서 130만 원 사이 요 박스권 사이 들어오고 한 번의 돌파는 어렵지만 다음 달 정도에는 돌파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번 달 안에 해주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더 좋겠지만 늦어도 뭐 다음 달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고요. 에코프로 말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 이후에 쭉 밀려 내려왔는데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지금 6만원 돌파 시도한데 한 다음에 밀려 내려왔는데 뭐 크게 밀렸습니까? 보세요. 크게 밀렸습니까? 아니죠. 3만원에서 2배 넘게 올라왔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2배 넘게 급등을 했죠. 그러면은 2배 넘게 올랐으면 고점 대비해서 요 정도 30%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요 정도 이만큼 올랐으면은 요만큼 내려오는 조정 정도는 가볍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코 DX는 이제 이렇게 5,000원씩 올리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일날 65,000원 돌파 시도하고 이제 코앞에서 이제 매수세가 약해지면은 줄일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고 6만 원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종목을 뭐 크게 줄이거나 전략 매도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5만 원을 유지해 주느냐, 뭐 해서 흔들고 그냥 가느냐. 5만 원 구간에서 이제 그냥 아예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져서 아예 4만 원을 흔들고 가냐. 요 차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뭐 4만 원까지 내려올 거였으면은 애초에 이렇게 6만 원대까지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5만 원 흔들어서 뭐 4만 원대를 볼 수는 있겠지만 흔들기하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 나왔으니까 이렇게 박스권 정도 당분간 그리고 기간 조정은 받으면은 좀 더 건강해지겠죠. 지금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KB증권에서 4분기 말 정도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바닥론 다시 한번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또 가파른 상승 사이클 이어갈 거니까 편하게 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침부터 계속 강했는데 시장이 뭐 약하다 보니까 더 치고 가지는 못했지만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한 번 정도 양봉을 세워주면서 이제 22만 5천 원, 아니 12만 5천 원, 12만 2,500원 이런 구간 같은 경우 넘어가면 중심선만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또 강해질 수 있는데 뭐 하이닉스는 13만 원 구간이 항상 저항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7만 5천 원 중요한 구간이고 13만 원 바로 넘어가기는 어렵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요 구간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정도 보이고 있다. 그 대신 전 삼성전자 그동안 이제 크게 좋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집해 갈 만한 구간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 72,500원 못 넘어갑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언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수급만 개선되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라고 치면은 한미반도체 뭐 기본적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6만 원 돌파 시도하고 요 아래서 쉬고 있죠. 예쁘게 쉬고 있는 겁니다.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3만 원 돌파하고 단기적으로 2배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하면은 이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뭐 솔브레인 홀딩스, 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ISC 같은 경우 오늘 뭐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85,000원 흔들기 나왔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동향에 의해서 이제 흔들기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흔들면서 개인 물량 조금 털어내고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신 여기 이 구간에서 거래량 더 붙이면서 추가적으로 급락 나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거래량을 붙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 도치 모양 나오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면서 중요한 구간이니까 보면서 판단하시고요. 뭐 파도 같은 경우는 요 44,000원 돌파 시도하고 48,000원까지 아직 못 갔는데 요 구간에서 이탈을 한번 했죠. 괜찮습니다. 뭐 기존에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돌파 시도하고 이제 다시 한번 회귀했는데 44,000원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나 보고 있어요. 뭐 HPSB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원 넘어가고 추가적으로 뭐 4만원 구간 제압하지 못하고 다시 3만원 쪽으로 내려왔는데 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다시 한번 주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차가 파업 위기를 이제 해소하는 국면입니다. 13일, 14일 이제 파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뭐 극적으로 이제 타결되어 가는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살포시 올라오고 있는데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9만 원 구간 딱 건드려 놓고 붙여놨는데 19만 원 회복되면 뭐 21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건드려 줄 수 있겠죠. 21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자, 기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8만 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뭐 9만 원 건드리고 이것도 10만 원 위쪽에 있어야 정상인 종목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고요. 뭐 그러면 기자재 쪽 아니 부품주 쪽 같이 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도 이제 만 원이타라는 건 조금 과한 움직이었는데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진산업이나 뭐 화신 뭐 이런 종목들 있죠. SL, 서준오토모티브, 세종공업, 현대공업 등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이즈 좀 큰 거는 이제 뭐 만도 같은 경우, 뭐 모비스 같은 경우, 현대기아 이런 종목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품주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가 이제 뭐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WTI 기준으로 90달러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O일이 다시 한번 8만 원을 두들기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제 SO일도 이제 9만 원 이제 돌파 아니 8만 원 돌파해서 9만 원까지도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 정도 가격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뭐 지난주에 교육해드리고 이렇게 여기 돌파 못했습니다 한 다음에 교육해드렸는데 갭으로 넘어오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8,800원 여기 계속 선 올리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5,800원, 6,800원, 7,800원, 8,800원 이렇게 계속 선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8,800원 맞고 밀렸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쉴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0원 구간 돌파 시도해서 한번 치고 달리려고 하다가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렸죠.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한 2에서 3% 정도 밀리면은 그냥 정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으면 다시 사면 되니까요. 이렇게 체크 한번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이제 10대 이제 총수, 시대그룹 총수들이 네옴시티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Y 같은 경우는 이미 현지 업체랑 MOU를 통해서 이미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히림이나 S&T 에너지는 과거에 이미 계약이 되어 이제 뭐 진출한 기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히림 올라오고 있고 S&T 에너지 이제 힘 모으고 있는데 이 S&T 에너지나 이제 나머지 종목들 뭐 덕신하우징, 범양건영, 유신, 도화엔지니어링 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이 순환 돌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좀 너무 과하게 밀렸죠. 이제 코로나 때 5G에 투자할 지원금들, 기지국지 지원금들을 다 그냥 국민들 호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제 뭐 이렇게 표 지키기에 급급했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 투자를 못 하다가 이제 10월부터 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새 법안도 있고 그리고 이제 5 기지국 안테나 본격 생산한다라고 하니까 에이스테크 뭐 아니면 뭐 KMW, 머큐리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5G 관련주도 이제 반등의 시기는 다가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나도 속쓰린 섹터였는데 이제 조금 이제 빛을 볼 가능성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한번 당했던 이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온오프라인에 사재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원 돌파 시도 한번 했는데 이제 유지되지 못했죠. 그러면은 언제나 저항 돌파 시도한 다음에 밀리면은 이탈하면은 최소 절반에서 전량매도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리 돌아왔는데 이제 오늘도 8,000원 돌파 시도했습니다. 위에서 정리했다 해도 여기서 만약에 한 이틀 정도 횡보한다라고 하면은 혹은 8,000원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그날 또 다시 한번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은 실어놨는데 8,000원 돌파 못하는 이런 움직임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KG케미칼 같은 경우가 항상 가장 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인데 자, KG케미칼 최근에 급등 흐름 나오고 휴식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비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움직였죠. 그래서 비료주가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 체크하시고 뭐 미래생명자원, 유니온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폰 드디어 신제품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가 좀 비싸게 판매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나왔었는데, 뭐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가격 동결 느낌이죠. 이번에는 하이 모델 하나 없는 거 생각하면은 그냥 가격은 동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판매 대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이제 제재를 가하니까 한 4에서 5% 정도 이제 줄어들 거다, 판매량이.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LG노텍이 오늘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24만 원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LG노텍도 한번 모아가 볼 만한 이런 구간이다. 여기는 흔들어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싶고요. 뭐 BH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종목들 같이 당연히 밀려 있겠죠. 그래서 BH는 23,000원 회복한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아니면은 이제 25,500원 구간 정도, 요 구간까지 내려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23,000원까지는 아직 조금 높으니까 뭐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종목도 이제 슬슬 관심 가져볼 때가 됐는데,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요 19,000원에서 21,000원 박스권 그리면서 이 21,000원 위쪽에서는 돌파 시도해도 못 넘어간다는 걸 계속 확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 지금 같은 19,000원 초반 같은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에 묵직한 이런 구간이다. 그래서 이 아이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 뭐 더구전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죠. 뭐 현우산업도 있고, 프로텍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자화전자나 이런 종목들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뭐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서 바닥에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고 동결됐다라는 거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시장 오늘 조금 좀 찌글찌글하게 흘러내렸는데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달에 기대감이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만기일 이후에는 이렇게 과도하게 눌려있는 현상이 조금 해소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10월 11월 넘어가면서는 더 시장 좋아질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좀 빠르게 흘러가는 이런 구간이죠. 이 테마성 이런 섹터들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방망이 짧게 주고 좀 보시면 되고, 아니면 아예 중장기 종목들로 해가지고 조금 이 상하 파동이 나면서 흔들어서 아래쪽 파동이 나오거나, 뭐 그래도 이제 좋은 종목들 내가 그냥 들고 가도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을 들고 가시면은 그래도 지금 유리하게 이 시장 이겨내고, 이제 10월 지나고 나면은 뭐 빠르면 뭐 10월 하순, 그리고 9월 지나고 나면 빠르면 9월 하순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계좌 또 폭발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구간 오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바닥권 종목들 이렇게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강한 섹터들, 이제 슬슬 움직이는 섹터들, 예를 들면은 네옴시티 관련 재건주 네옴시티 관련주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나 뭐 오늘도 이제 뭐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순환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잘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